3월 17일 장마감 브리핑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모든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며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시장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호르무즈 해협 긴장 완화에 따른 유가 급락과 증시 반등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83%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1.01%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2% 상승하며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하루 만에 5% 가까이 급락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의 원유 수출을 일부 용인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고 유가가 안정세를 찾은 것이 주식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유가 하락이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했군요. 나스닥 지수가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인 배경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유가 안정과 더불어 인공지능 분야의 긍정적인 소식이 기술주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마침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AI 칩과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며 나스닥 지수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결국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와 기술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두 가지 호재를 동시에 반영하며 힘차게 오른 하루였습니다. 결국 지정학적 안정과 인공지능 기술주, 이 두 가지가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이었군요. 오늘 저희가 짚어볼 주요 테마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먼저 중동의 긴장 완화가 가져온 유가 급락과 시장의 안도 랠리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어서 식지 않는 인공지능 투자 열풍이 기술주에 미친 영향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짚어주신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풀리면서 유가가 급락하고 증시는 강한 랠리를 보였는데 이 배경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의 모든 이야기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발언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을 짓누르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한순간에 해소된 것입니다. 이 소식에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거치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하루 만에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시장의 공포 심리를 나타내는 변동성 지수 VIX는 9% 넘게 급락하며 23선으로 내려앉아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대형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는 약보합세를 보이며 선방했다는 점인데 이는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에 따른 시장 전반의 매수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델타항공의 주가는 2% 넘게 오르며 유가 하락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유가가 급락했는데도 에너지 주식들은 오히려 선방하고 항공주 같은 수혜주는 더 크게 올랐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이 시장의 환호를 이끌었나요? 네, 유가 하락의 명암이 업종별로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항공업종이 대표적입니다. 델타항공은 2.5% 가까이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는데 이는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곧바로 주가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반면 에너지 섹터는 복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섹터 ETF인 XLE는 장중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엑슨모빌과 쉐브론 역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는 유가 하락이라는 직접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워낙 강하게 회복되면서 하락을 방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시장은 에너지 비용 감소로 인한 소비 여력 증대와 기업 비용 절감이라는 더 큰 그림에 주목하며 광범위한 랠리를 펼쳤습니다. 결국 유가 하락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 전체를 끌어올린 셈이군요. 그렇다면 이번 사안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번 유가 안정은 연준에게 상당한 정책적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단순히 유조선 통과를 용인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원유 공급을 늘리겠다는 미국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에너지 가격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헤드라인 수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가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된다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명분이 강화됩니다. 물론 연준은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을 더 중시하지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의 둔화는 시장의 기대 심리를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었음에도 시장이 이토록 강하게 반응한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연준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의 안도 랠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지정학적 완화 분위기를 계속 신뢰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 지수가 크게 하락하며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났고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가장 큰 벽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이 여전히 지정학적 영역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공식적인 제재 해제나 정책 변경이 아닌 현재 상황에 대한 일시적인 용인에 가깝습니다. 중동의 정치적 상황은 언제든 다시 바뀔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유가는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랠리는 과도하게 쌓여있던 리스크 프리미엄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돼 앞으로 발표될 실물 경제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 시장의 펀더멘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나가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신중하게 지켜봐야겠군요. 그럼 이번에는 시장의 또 다른 상승 동력이었던 기술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GTC가 그 중심에 있었죠. 네, 오늘 시장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라는 거시적 호재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강력한 시너지를 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22%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고 S&P 500 지수 역시 1%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는 장 시작 전부터 예견됐는데 기술주 중심의 선물 계약이 강세를 보이며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GTC 2026 컨퍼런스 개막은 단순한 기업 행사를 넘어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공개할 차세대 칩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로 관련 주식을 대거 사들였고 이는 반도체 섹터 전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여기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5% 가까이 하락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정세를 보인 점도 성장주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기술주 랠리를 뒷받침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여러 새로운 기술들이 공개됐다고 들었습니다. 시장이 특히 주목한 발표는 무엇이었나요?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단연 인공지능 추론 작업에 특화된 새로운 언어 처리 장치, 그로크 3 칩의 공개였습니다. 기존의 그래픽 처리 장치가 인공지능 모델의 훈련과 실행을 모두 담당했다면 그로크 3는 챗GPT처럼 이미 학습된 모델을 실제로 운영하고 답을 생성하는 추론 분야에 집중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성능을 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인공지능 추론 시장은 2030년까지 2,500억 달러인데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한 인텔과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가 장악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용 중앙 처리 장치 시장을 겨냥한 베라 CPU 서버렉도 공개하며 단순한 칩 제조사를 넘어 종합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런 행보가 다른 관련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소위 낙수 효과가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엔비디아의 기술 로드맵이 공개되자 인공지능 생태계 전반에 온기가 퍼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칩을 탑재한 고성능 서버를 공급하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1% 넘게 상승하며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연산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증가 기대감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5%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는 메타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올해 인공지능 인프라에만 수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는 소식과 맞물려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된 모든 기업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발표는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이 특정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를 아우르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칩을 넘어서 인공지능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려는 전략이군요. 마지막으로 이번 GTC에서 드러난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비전을 정리해 주시죠. 이번 GTC에서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 개발자들을 위한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인 쿠다 플랫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는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엔비디아만의 핵심 경쟁력으로 한 번 생태계에 들어온 고객들을 계속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소비자용 전자기기, 통신 등 다양한 산업으로 기술을 확장하려는 파트너십 전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는 단순히 최고의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회사를 넘어 인공지능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도구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비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향후 인공지능 시대의 표준을 만들어 가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분석됩니다. 인공지능 생태계라는 큰 그림을 살펴봤으니 이제 그 안에서 주목할 만한 개별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오늘 장중 변동성이 컸지만 결국 1.5% 가까이 상승하며 강하게 마감했는데요. 시장은 이 종목의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나요? 네, 시장은 웨스턴 디지털을 단순한 저장장치 제조업체가 아닌 인공지능 데이터 인프라의 핵심 수혜주로 재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28%나 급증했는데 이는 AI 학습에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 저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작년에 완료된 플래시 사업부 분사를 통해 고수익 HDD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점도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가 6개월간 11억 달러가 넘는 자사주를 매입하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점이 투자 심리를 더욱 자극하며 오늘과 같은 강한 주가 흐름을 만들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AI 인프라의 핵심이라는 서사는 매우 강력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가파른 성장세 이면에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위험은 없을까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화려한 성장세 뒤에는 극심한 고객 집중도라는 구조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2026년 1월 30일자 공시를 보면 단 3개의 고객사가 전체 매출의 46%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파트너십이라기보다는 소수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의 투자 계획 변동에 회사 전체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 스스로 연차 보고서에서 주요 고객이 자체 스토리지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위험을 명시하고 있어 이 리스크는 단순한 우려가 아닌 현실적인 위협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의 거의 절반이 단 3고객에게 달려있다는 점은 확실히 우려스럽군요. 그렇다면 최근 발표된 실적과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공시된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회계적 착시가 숨어 있습니다. 순이익에는 샌디스크 분사 이후 남은 지분에 대한 17억 달러 규모의 일회성, 비현금성 평가이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고 계산한 조정 주가 수익 비율은 41배를 훌쩍 넘어갑니다. 이는 전통적인 하드웨어 제조업체에 부여하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현재 주가가 AI에 대한 기대감을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정리하자면 AI라는 강력한 성장 동력과 극단적인 고객 리스크 및 고평가 논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군요. 정확합니다. AI 데이터 폭증에 따른 수혜 기대감은 분명 유효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세가 소수의 고객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주가는 성장서사의 긍정적인 측면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는 반면 기업 스스로 인정한 고객 이탈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상당한 주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비대칭적 위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숨을 고르는 하루였습니다. 최근 시장을 이끌었던 주요 기술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의 소폭 조정을 받는 동안 그동안 소외되었던 경기 가치주들이 반등하며 지수 하단을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시장 참여자들은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경제 이벤트들을 앞두고 적극적인 베팅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며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하고 나스닥은 하락하는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투자자들은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다음 주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입니다. 특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주택시장 지표와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속보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지표들은 현재 미국 경제의 건전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만큼 시장은 이를 통해 연준이 긴축 기조를 이어갈지 아니면 속도 조절에 나설지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지표 결과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연준의 결정으로 귀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금리입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다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더 오래, 더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며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둔화되는 신호가 뚜렷해진다면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안도감이 확산되며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표의 결과와 그에 따른 연준 위원들의 발언 변화를 함께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섣부른 예측에 기반한 투자보다는 확인된 지표와 기업의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흔들리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우량 자산을 분할 매수하는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현금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하며 다음 기회를 대비하는 것도 좋은 위험 관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월 17일 장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